삼성전자 방사성 피폭 피해자 이용규입니다. 오늘은 국정감사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해당 내용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 많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좀 추가해서 여쭤볼게요. 그 최근에 보고서 냈죠, 9월 20일 날. 예. 보고서에 보면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PPT 보시면 결론을 냈는데 제가 보기엔 삼성 봐주기 아닌가? 제 결론은 그거예요. 원한위에서 삼성 봐주기,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삼성과 원한위가 속된 말로 짬짬이 했나? 이런. 일단 해당 내용인데요. 이제 저희가 좀 약간 이게 삼성 측 초기 대응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금 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자기네들 규칙에 따르면 이거는 적절한 조치를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전에 이제 아시다시피 저는 홍반 증상을 이제 동반한 피폭 증상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이제 방사선에 피폭됐다는 거를 홍반의 증상을 보고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저는 홍반 증상을 확인을 하고 삼성전자에 15시에 신고한 걸로 돼 있는데, 그러면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이때 신고하는 게 맞지 않냐. 지금 삼성전자에서 신고한 거 17시 47분인데 17시 47분도 자기네들이 원해서 신고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17시 45분에 원자력안전의학원으로 신고했고, 여기 이거 제가 티스토리에 적어놨는데, 국가기관에 신고 안 하고 은폐하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따지는 겁니다. 또한 삼성전자 측 원자력안전과학기술원에 17시 47분에 신고했는데, 이거 신고한 게 저희 17시 45분에 원자력안전의학원에 보내달라는 거 엿듣고 신고한 거거든요. 삼성은 지금 이거 병원에 보낼 생각도 없고 은폐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의도가 지금 다분한데도 이런 의도를 전혀 지금 고려하지 않고 그냥 뭐 규정에 얘네들 하루 이내 서면 보고하면 끝이야, 우리 정상적인 거야, 이거죠 지금 내용이.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삼성전자가 제대로 대응했다, 규정 위반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참 어이없는 얘기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하나하나 좀 짚어볼게요. 원래 구도 보고 30분 내로 하게 돼 있죠. 즉시 보고는 30분 내에 예, 하도록 해놨습니다. 지켜졌습니까? 이 부분은 규정상 정확하게 이거 즉시 보고 30분 이내에 안 해도 된다라고 원자력안전과학기술원에서 좀 알아서 봐준다, 유들있게 봐준다 녹취 제가 의원실에다 직접 보냈습니다. 이거 삼성이랑 좀 솔직히 그렇습니다.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됐습니다.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씀을 그렇게 드리는 돼 겁니다. 있는데 아직까지 지켜진 건 없어요. 근데 그러면 규정은 왜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다음 PPT 한번 보시죠. 여기 5가지, 다음 PPT요. 5가지가 있어요. 위원장님, 이 보기 중에 즉각 구도 보고는 1, 2, 3, 4, 5 중에 어느 시점에 해야 돼요? 자, 여기서도 지금 제가 아까 했던 얘기 같은 얘기예요. 저희가 홍반 증상 확인한 게 15시니까 15시에다가 얘기를 했었으면 인터뷰하고 홍반 증상까지 확인하고 인터락 안동작해서 엑셀이 나온 것까지 정확하게 얘기해 드렸습니다. 나온 것 같다라고. 그러면은 이때 원자력안전위원회 신고를 했었으면 지금 삼성전자랑 저랑 이렇게 뭐 얘기 다툴 거리가 있나요? 이걸 지금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은폐, 피폭 은폐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지금 의혹에 시달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끝까지 아니래요. 결과가 이런데. 그래서 눈치 없이 광고가 나오고. 일본이죠, 일본. 법적인 취지로 보자면 의심이 되더라도 규정상은 보고를 하는 게 규정상은 맞습니다. 일본이에요. 그렇지만 예, 일본이 지금 규정상으로 얘기하시는 게 놓고 저는 보면 근데 원자력안전위원회 그건 위원님 얘기해서, 말씀도 규정상은 그래요. 다음 PPT 맞는 보면 말이 있긴 합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제가 4번에 보고를 했어요. 그래요, 그렇죠? 법이. 그렇죠? 규정상으로 보면 선량한도 초과 피폭이 확인됐을 때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다음 PPT 한번 보시죠. 이게 피폭 인지가 되고 4시간 30분, 40분 만에 피폭 치료 병원에 갔어요. 소위 병원 뺑뺑이에요, 이것도. 자, 이거 의원님이 말씀하신 병원 뺑뺑이 100% 맞고요. 왜냐면 저희가 처음에 사고 나자마자 14시 30분에 상관한테 보고하고 저희가 자차로 간다고 했습니다.
간다고 한 곳이 KMI 의학연구소 수원 거기고요. 거기로 가려고 한 이유가 종사자가 거기서 방사선 피폭이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해서 저희는 잘 모르니까 거기로 보내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회사에서 얘기하니까 갑자기 사내병원 갔다가 아주대병원 갔다가 여기 아주대병원 17시 47분 최초 구도 보고 적혀 있죠. 17시 45분에 저희가 원자력 안전의학원에 전화를 했고요. 먼저 그게 신고가 들어갔으니까 지금 얘네들이 부랴부랴 신고한 거예요. 이거 은폐하려다가. 그 내용의 증거가 여기에도 있고 제가 티스토리 올린 거 보면 여기 해당 내용에 5월 29일 기사에는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피폭 종사자에 대한 피폭 사실을 원자력 안전의학원으로부터 보고받았고 현재 사고 경위 조사 중이다 합니다라고 적어놨잖아요. 30일에 갑자기 정정됐어요. 뉴스가. 작업자 피폭 사실 30분 이내 즉시 보고 자기네들 법령 지켰다. 그리고 원자력 안전위원회 절차대로 신고했다.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거죠 지금. 대놓고 사기치는 거예요. 전 국민 상대로 삼성에서. 그리고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주대 병원을 갔어요. 아주대 병원이 피폭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이에요? 얘기해 보세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릴 사항은 아니, 아닙니다. 저희들은 아니, 비상진료기관을 운영을 하는 것이지. 알겠습니다. 다음 PPT 예. 보시죠. 제가 그래서 원안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원한이도 참 웃겨요. 자기네들에서 사고 나서 신고했습니다 해서 어디 병원 가야 돼요? 만약 물어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병원 리스트를 만들어서 주던지 회사들이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뭘 지켜봐야 되는데 이거 2019년 이전에도 나왔지만은 삼성전자 측 방사선 관리 잘하고 있다라고 하고 그냥 넘어갔단 말입니다. 원안위에서는 방사성 장애 병원에 대해서 목록조차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답변이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아주대 병원을 갔어요. 이게 삼성협력병원이라 갔는지 가까워서 갔는지 모르겠는데 방사선 피폭 치료를 여기서 의원님 얘기해서 부연 설명드리자면 삼성전자 측에서 그때 소방대에서 저한테 얘기한 건 사내 병원에서 지정해준 병원이고 아주대가 크고 가까운 병원이라서 갔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제가 그거 가지고 꼬투리 잡고 뭐하고 하니까 삼성에서 뒤늦게 협력병원이라서 갔다. 협력병원에 갔더니 1114개가 나오고 무슨 뭐 온갖 병원이 다 나와요. 말 그대로 또 말장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협력병원 그럼 맞은 병원 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내용 있습니다. 제가 하도 열이 받으니까 삼성전자에서 잘못한 거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릴게요. 사내병원에 방사선 전문 의료진이 없어요. 한 명도 없고 전문 의료진이 없는데 여기서 뭘 제대로 평가를 합니까? 그리고 삼성전자는 아주대병원 이송이 소방대 자의가 아닌 사내병원에 따른 이송만 담당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원자력병원 협력병원이라고 해서 아주대로 이송하였다고 하였는데 협력병원은 말 그대로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로 협력하는 병원이지 대한병원이 아닙니다. 추가로 아주대 이송 이유 한림대로 대부분 가지만 가깝고 큰 병원이라서 아주대로 보냈다. 황당한 답변이죠. 아주 골 때리는 회사예요 진짜. 전혀 할 수 없는 엉뚱한 아주대 병원으로 가서 시간을 허비했어요.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게 지금 이윤기 의원님 말씀하신 그리고 거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기서 아주대 병원에서도 뭐라 그랬냐면 내일 치료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삼성 측에서. 그랬더니 피해자가 불안하니까 원자력 관련 병원에 가보겠다고 했어요. 다음 PPT 한번 보시죠. 여기서 가장 가까운 피폭 관련 병원은 그 성심병원이었는데 자, 여기 내용 거길 안 잠시 가고 스킵하고요. 지금 얘기한 게 자기네들 삼성전자 측에서 그런 적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자 제가 말이 안 된다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17시 40분에 저희가 아주대병원 가서 진료를 받으려고 했는데 진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니 어떻게 병원도 안 알아보고 이렇게 뭐 되지도 않는 곳에 왔냐라고 따졌어요. 그러니까 다 얼타고 이제 뭐 소방대랑 이제 EHS 파트장이랑 뭐 다 얼타고 있더라고요. 얼타고 있다가 이제 후배가 거기 이제 그 간호사분한테 그쪽에 대응하시던 분한테 아주대병원에 이제 물어봤어요. 저희가 이런 이유 때문에 좀 병원에 가고 싶다. 어딜 가봐야 되겠냐? 얘기를 했더니 원자력병원에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 친구가
17시 45분에 원자력병원으로 전화를 하게 된 거예요. 여기 지금 17시 45분 발신 시간 찍혀 있잖아요, 전화번호랑. 이 친구가 이제 전화하니까 그분이 이제 엿듣고, 아유, 이거 신고해야 되는데. 야, 큰일 났네. 그래서 당황해서 원자력안전과학기술원에 신고한 거고요. 그래서 과학기술원에 신고한 시간 정확히 찍혀 있잖아요. 17시 47분에 구두 보고. 뭐 계속 지금 모든 증거가 다 있는데 저희가 뭐 거짓말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송과정 지금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송과정 얘기. 지금 이거 국정감사에서 이거 위증으로도 지금 걸려 있는데 삼성전자 측은 병원 이송 지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종용한 적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얘기 드린 얘기가 뭐였냐면 그러면은 왜 그때 이제 제가 물어본 게 원자력병원에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후배랑 같이. 삼성전자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서 왜 안 되냐. 그러니 뭐 관외 지역이 있대요. 경기 남부를 벗어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못 벗어나냐고 했더니 앰뷸런스가 한 대밖에 없대요, 기흥에. 화성하고 기흥이 한 대밖에 없어서 응급 환자가 생기면 이송을 못하니까 못 데려다 준다라고 자기네들이 이유를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측에서 얘기한 것도 저희는 응급 환자로 분류되지도 않았고 어쩌고 저쩌고 자기네들이 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갑자기 이 상황에서 내가 앰뷸런스 대수도 알아봐가지고 삼성전자를 곤란스럽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네들이 얘기했고 앰뷸런스 한 대밖에 없고 관내 지역 못 나갔고 그러니까 그 다음 얘기한 게 뭡니까? 회사에 데려다 줄 테니까 자차를 타고 병원에 이동을 하시던 별로 안 심해 보이니 집에 귀가하셨다가 다음날 저희가 병원에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본인들이 얘기했어요. 이거 지금 내용 자체가 이렇게 하면 매끄럽지 않습니까? 제가 갑자기 이거를 뭐 어떻게 지어내요, 이 상황에서. 전 다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사실만 얘기하니까 지금 얘기가 다 맞아 떨어지는 거지. 저기 아주대병원을 갔었잖아요. 그런데 혈액병원에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삼성 측 직원은 그러면 내일 치료를 받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원자력병원에 전화를 했어요. PPT 좀 보시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게 제가 얘기한 게 다 맞아 직접 전화를 떨어지잖아요. 했어요. 네, 전화를 직접 하셨어요. 5시 45분에 직접 전화를 해갖고 병원 가도 되냐고 물어봤더니 오라 그래서 그 병원으로 갔어요. 그래서 치료를 받고 보고를 했어요. 제가 보기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요. 맞습니다. 어처구니 없습니다. 초인류 기업이란 삼성에서 이런 일을 했고 원한이는 초인류 뭐 기업에서 알 은폐만 수도 하려고 했습니다. 없었겠죠. 거짓말하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일단 저희가 삼성을 봐줄 이유도 하나도 없고요. 그렇게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는 이유는 말씀해 주신 대로 안전조치, 보건상의 조치를 해달라는 취지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고요. 자, 위원장님 여기서 안전조치 얘기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이게 난 보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됩니다. 삼성 측에서 뭘 안전조치를 해줬는데요, 도대체. 지금 이 상황에서 저희들이 보고에 대한 규정 위반을 보기 어렵다고 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피폭이 확인되었을 때라는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제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거 볼게요. 5년 전에 삼성 기흥 사업장 정기 점검했어요. 이거 그거 한번 안전조사 볼까요? 결과 얘기. 이때 안전관리자가 3인인데 방사성 안전관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그리고 부족하다 그랬는데 안전관리자를 추가 선임할 계획이기 때문에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수행될 것으로 기대됨. 이렇게 추측을 해서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측의 항목을 보면 다 문제가 있었어요. 방사성 안전관리위원회 참여하는가? 아니요. 안전관리위원회가 구성되고 운영되니까? 아니요. 안전관리에 대해 적절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아니요. 안전관리 사항이 절차와 문서화되어 있는가? 아니요. 연 1회 이상 자체 점검을 연 1회 이상 수행하는가? 아니요. 안전관리 취약점에 대한 개선 활동이 있는가? 아니요. 다 아니었는데 문제가 없다고 종합평가를 내렸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안전관리자가 3명이었는데 늘리겠다 그랬어요. 근데 안전관리자를 그 다음에 2명으로 줄여서 최근 사고까지 계속 2명이었어요. 아까 이혜민 의원 질의 때 안전관리자 얼마 전에 한겨레 취재에도 삼성에서 안전관리자 늘리겠다고 한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2019년에 늘리겠다고 하고 안 늘렸어요. 또 거짓말했죠? 그리고 우측에 보면
그 안전관리자 그 앞에 PPT 다시 보시죠. 우측에 보면 이런 그 방사선 발생 장치가 기름 사업장에만 650개가 있어요. 네. 650개가 있고 전체 삼성 사업장은 1,200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고가 삼성 사업장 어디서나 이렇게 많은 발생 장치가 있는데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아주 중대한 사고예요. 그런데 안전관리자도 안 들리고 엉뚱한 병원에 가고 이렇게 처리하고 5년 전에 원안위는 이런 문제가 있고 여기에 다 아니라고 그랬는데도 문제가 없다고 판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의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다 맞는 얘기시고 안전관리자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그 다음에 사고 난 거를 저한테 다 덮어씌우려고 했죠. 이건 나중에 다시 다 다룰 겁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거기에 포함된 분들 다 개인 고소합니다. 제가 원안위하고 삼성하고 같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위원장님, 그래도 원안위 책임이나 문제가 없습니까? 5년 저희들이 전에 이렇게 점검하고 책임에 대한 부분을 못 느낀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을 좀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이 방사선 발생 장치에 대한 신고 기관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관리 상태가 올바른 건지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하는 부분을 예, 저희들이 시간이 점검을 통해서 좀 됐으니까, 하겠다는 말씀을 예, 드리는 위원장님, 겁니다. 여기 피해자가 오늘 못 나오셨어요. 피해자한테 사과 좀 하시고. 처음부터 저희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피폭 사고가 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참 이게 그렇습니다. 뭐 다 다치고 나서 뭐 장애 입고 나서 뭐 이런 얘기를 듣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결론은 이분의 사과보다도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이나 대표이사가 사과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보건상의 조치를 지금 최대한 하도록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삼성 부사장님한테 질의 제가 다음 질의 때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광고가 문자없이 나오네요. 이 정도 선에서 해당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계속 또 영상 올릴 거고요. 저는 삼성전자 측에서 제가 만족할 만한 사과안이나 뭐 보상을 해주기 전까지는 절대 가만 놔둘 생각이 없습니다. 참고로 삼성전자 측은 제 얘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상입니다.